패션들랑 지금 어깨 동무하면서 네. 같이 이제 잘하고 있는 카우보이 칼. 네. 네, 카우보이 칼은 바로 옆에 있나요? 있습니다. 카우보이 칼은 제 기억에 카우보이 칼 사진으로 봤을 때는 약간 흑갈색에 그리고 뭔가 길쭉하고 키도 클 것 같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네네네. 맞네. 까매. 오, 칼칼해. 눈빛이 무서워. 얘는 오. 이 카우보이 칼이, 성깔이 있어 보여요. 자이언츠 코즈웨이 예, 그죠. 자마잖아요. 자이언츠 코즈웨이 하면 스톰캣 올라가면. 예. 스톰캣이 정말 제 기억에 엑스플로잇. 맞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시스말이거든요. 막 눈빛이 막 이렇게 약간 야생 그런 맹수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무서웠었는데, 카우보이 칼 어떤가요? 카우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하고 성격이 거의 뭔가 비슷합니다. 하는 뭔가 이 행동이 벌써 다르네요. 네. 네. 스톰캣 라인 자체가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더 그전에 아주 우리나라의 주를 잡았던 혈통이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도 또 시들어가는 혈통이기도 합니다. 스톰캣 라인 자체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워낙 다루기 힘들기도 하고 이 색깔들이 막 그러니까. 지금 안전사고라는 개념에서 지금 다갔으면 말을 다루는 사람들 자체가 이제 안전한 위치에서 하다 보면 이제 카우보이 칼이나 이런 스톰캣 라인이 힘들어지는 거죠. 크리켓이나 메이니피나 엑스플로잇도 워낙 안 좋다고 해서 미국에서 팔려온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성격이 워낙 드세서.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카우보이도 고전하고 있는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그렇구나. 드셉니다. 근데 카우보이 칼도 한국에 오게 된 게 그 33조 서인석 쪽에서 마방에 있던 위닝 앤디라고 이만한 거구인데 네네. 저 뒤에 있다가 마지막에 그 직선에서 막 그 바닥 추입이라고 하죠. 그렇게 날라오는 그런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고 대부분이 일군까지 갔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카우보이 칼이 들어오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카우보이 칼 살 당시에 한국에서만도 몇 팀이 막 사가고 싶어서 붙었다면서요. 그게 참 재밌게도 이제 그쪽에서는 카우보이 칼을 갖고 있는 마주님이 그 칼이라는 게 자기 아들 이름을 따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같은 존재라서 이 말을 팔 수 없다고 계속해서 한국에다 안 팔아준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정리할 상황이 되니 그때 조건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각자 목장이나 가격을 제시해라. 니네 목장 규모가 어떻게 되며 그것까지 다 보겠다 해가지고 가격 쓰고 이 말을 어떻게 관리했던 그 목장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이 좋게 저도 가격도 썼고 비공개로 입찰을 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언제까지 접수하라 그래가지고 접수를 해서 제가 이렇게 가져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성공하신 거네요. 네, 그 경쟁에서. 성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딱 카우보이 칼의 낙찰자가 됐을 때 정말 기쁘셨겠어요. 그때는 엄청난 희열이었죠. 그 인기도 워낙 좋아서 카우보이 칼 교배 그 신디를 조직할 때 네. 이미 들어올 당시에 끝났습니다. 카우보이 칼이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워낙 이제 지금은 물론 생산 두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리딩사이어 1위에도 지금 올라가고 계속 상위권에 네네. 지켜가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대형마가 지금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나마 지금 최근에 와우와우라는 네네. 말이 이제 드디어 대상 경기에서 우승을 했는데 더 의미가 있는 게 약간 카우보이 칼이 앞말이 좀 못 뛴다라는 평이 있었는데 그걸 와우와우가 깨줬잖아요. 카우보이 칼 하면 그 자이언츠 코즈웨이가 스톰캣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거리가 길게 나오는 그런 혈통으로 알고 있고 실제 카우보이 칼 자마들이 저는 약간 완전 만숙형의 중장거리 가야 성적이 나오니 이걸 누가 조교사들이나 마주가 어떻게 기다려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세상에 의외로 조숙형 말들이 나와요. 미국에서도 리딩 사이어를 하고 많이 했죠. 자이언츠 코즈웨이가. 그리고 국내 들어와서도 장거리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단거리가 나오는 이유는 국내 경마든 세계 경마든 지금 추세가 스피드 강화하는 식으로 다 말들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목의 라인이라든가 특히 와우와우 같은 경우는 짝꿍의 그 스피드를 제대로 물려받은 거죠. 모마의 또 스피드가 잘 구현이 되고 있네요. 근데 가장 요즘 눈여겨보고 있는 말. 이 말 꼭 더 성공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이 있다면요? 얘네들 성품이나 성향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 카우보이 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예민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커버해주고 흥분하는 말들은 경주 뛰기 전에 벌써 다 소진을 해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앞말보다 순말이 성적이 더 다 잘 나오는 이유가 앞말들이 유독 더 까칠합니다. 그러면 뛰기 전에 이미 너무 네. 흥분하고 이러면서 막 네. 힘을 빼버리는 거군요. 다루기 힘들고. 그러면 이거 되게 그 조교사들이나 경마 팬들이나 다 되게 중요한 정보네요. 네네네. 막 그래서- 카우보이 칼을 다룰 네네.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누군가 참아주고 인내심을 갖고 그 말이 꽃이 피기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고 좀이라도 다독여줄 수 있는 그런 마방 구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접했을 때는 더 성적이 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톤캣의 특성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난폭함이 투쟁심으로 발휘돼 갖고 근성으로 되면은 대형마로 가는 거고 그걸 안 되고 맞아요. 소위 말하는 악병마가 돼버리면 아무것도 못 펴고 나가는 거고. 뛸 수 있는 방향으로 네. 가르쳐 주는 거하고 악벽이 길으로 가르쳐 주는 거하고 그러니까 그 난폭함이 악벽으로 가느냐 근성으로 가느냐 그래서 이제 갈림길이 딱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이 카우보이 칼 자마들의 그래도 그런 어떤 성격의 그냥 난폭함 내지는 이 칼칼함 이것의 높낮이가 또 수위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것들을 어디서 좀 판단해 볼 수 있나요? 일단 자마들 성향들 태어나서부터 네. 망아지를 만져보면 되게 자지러지는 스타일들이 이미 망아지 때부터 그런 게 있어서 예. 그런 애들은 아무래도 뭔가 그 경주에 집중해서 차분하게 네. 자기 능력을 끌어내는데 맞습니다. 조금 단점으로 네, 작용을 맞습니다. 하겠군요. 예. 지금 카우보이 칼 자마 중에서 가장 좀 눈에 띄는 말. 지금 자마 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말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아까워하는 말이 최강영천이에요. 그 최강연천 막 몇 승 했던 말이잖아요. 몇 승하고 오래 못 뛰었던. 4전 3승을 했는데 그게 아마 계속 성장을 했으면은 뭘 하나 해도 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카우보이 칼 자마 중에서 최강영천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더블 엣지 카우보이 칼 자마잖아요. 더블 엣지의 그 근성, 더블 엣지 근성에 전 되게 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이제 그 난폭함이 근성으로 잘 간 거죠. 네. 그러면 카우보이 칼 자마들이 카우보이 칼 닮아서기 좀 길쭉하고 체격 자체도 좀 크고 이런 말들이 좀 더 잘 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단거리보다는 중장거리가 강점인 것은 분명하고 혈통적으로도 그러니까 중장거리에 맞는 체형의 그 자마들 체형도 아무리 단거리 체형이 있고 장거리 체형이 있는데 중장거리 체형을 고르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말하자면 이거죠. 신마경주에 올드 패션드 자마 그리고 카우보이 칼 자마가 나온다면 누구를 당연히 올드 패션도요. 그쵸, 올드 패션드. 그래요. 이런 어떤 재미를 알고 이런 정보를 또 공부를 하면서 경마를 즐기면 훨씬 더 재밌잖아요. 카우보이 칼은 성격을 잘 다뤄주고 참고 인내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 벌써 이 눈빛이나 얼굴이 달라요. 이런 말들은 조심해야 돼요. 자, 카우보이 칼도 화이팅! 자, 그리고 오늘 이 챌린지 팜의 앞으로 또 명운을 가리게 할 레이스데이 신규 시스마 만나러 가죠. 레이스데이는 제가 백색이라고 생각했는데 눈빛이 선해요. 얘는 눈빛이 바로 얼굴도 선하네요. 만져도 될 것 같아요. 안녕. 네, 한 번씩은 있습니다. 한 번씩은 물기도 하나요? 레이스데이의 자마들을 저는 이제 뭐 싹스고 마이티고 레전드데이 이런 말로 이제 너무 궁금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들이 다 크지가 않아요, 체격이.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작아도 야무지게 근성 있게 뛴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딱 보니까 레이스데이가 안 크네요. 어쩜 이렇게 유전이 참 신기하네요. 예.
두껍지도 않고 맞습니다. 키도 별로 안 크고 얘도 체격이 시스말인데도 500kg 좀 그냥 넘을까 정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막 빵빵하고 막 근력이 우락부락한 그런 스타일 말도 아니고요. 좀 샤프한 느낌? 늘씬하면서 굉장히 그 추지에서 뛰어오는 모습을 가끔 보는데 굉장히 스피드한 느낌. 아 그래요? 레이스데이도 타피 자마잖아요. 태피자 맞죠. 태피 자마인데 그럼 벌써 우리나라에 한센, 그리고 테스타마타, 그리고 콩코드 플래시백, 포인트, 플래시백, 플래시백도 있고 나이트러스 정말 많네요. 거기에 이제 이 레이스데이가 또 한 마리가 도입이 된 건데 정말 탑핏은 다양하네요. 특징들이 자마들이 시스말로 온 말들이. 여러 종류,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태피 계열의 시스말들이 워낙 많고, 그러니까 그 라인 중에 워낙 다양한 라인들이 있어요. 특징들도 다 다르고. 레이스데이 자마들도 미국에서 뛴 자마들 성적과 국내에서 뛴 자마들의 성적도 달라요. 결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요? 어떻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자마들이 클래식 퍼포머예요. 그러니까 마일까지는 충분히 뛰고 네. 거리 적성도 길게 나오고 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단거리 위주로만 상당히 좀 좋은 경주력을 보여주고 아직까지 장거리는 검증이 안 됐는데 그렇죠. 레전드 데이도 약간 장거리에서 좀 주춤을 여러 가지 했죠. 이유가 있는데 혈통적으로보다는 아무래도 그 말들이 답보 변환을 하지 못해 갖고 아직까지 조금 좀 아쉬움을 발바꿈을 못 하는구나. 네, 그래서, 그래요. 네. 어떤 점을 보고 이강림 사장님은 이 레이스데이를 도입하신 거예요? 일단은 뭐 어떤 우연한 기회에 이제 사게 되긴 했지만 이미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들어왔던 말들이 이제 성적 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말들 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잘 맞는지 그게 더 중요하고, 근데 우리나라에 아무리 잘 맞아도 외국에서도 또 통해버리면 또 안 되거든요. 잘 그 가격이 워낙 비싸지기 때문에 그렇죠. 우연한 기계에 이제 들어오는 시점까지도 외국에서 그렇게 두각을 못 보여줬는데 들어오고 나서 오히려 빵 하고 맞아요. 터졌습니다. 들어오고 나서 그 레이스데이 자마들이 제 기억에 켄터키 더비에 막 2마리 나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생산자가 땅을 치고 후회를 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미 그쪽에서 다시 팔라고 연락까지 왔고. 되팔라고 연락이 네네네네. 왔었어요. 근데 금액이 당연히. 안 맞았나요? 당연히 금액 얘기하기도 전에 노 했고. 그러면 뭐 수백만 불을 준다 하더라도 내가 나는 안 팔겠다. 이런 말들이 우연찮게 저희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도 드물고, 그런 게 이미 뭐 지방 더비에서 2마리가 우승을 했고, 그 말들이 다시 켄터키 더비까지 와서 입상까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에 그런 말들이 몇 마리나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이런 말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다시 유전력을 펼쳐줘야 우리나라가 세계 경주에 같이 버금갈 수 있게 그렇게 가는 거지, 누구 혼자만의 힘으로 될 수는 없다고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럼 이 레이스데이는 계속 그 관심 있게 보겠네요. 자마들이 어떻게 뛸지. 미국에서 그러면 레이스데이 자마를 우리가 사고 싶다 이런 역수출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태피치고는 워낙 스피드가 뛰어났어요. 이게 오클라운 핸디캡부터 시작해갖고 대회 신기록 작성할 정도로, 그러니까 마일러인데 마일러에서 스피드는 탁월했던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마들도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스피드는 깔고 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거리도 일단은 마일러 이상이면 우리나라에서 중장거리도 일단은 가능하겠다라는 가능성은 있네요. 미국에서는 검증이 됐죠. 네. 태피 자마 중에 한센하고 콩코드 포인트가 똑같이 백색, 회색, 그러니까 백색만대, 백만대 보니까 사이즈는 딱 그 중간인 것 같고요. 한센보다는 크고 콩코드 포인트보다는 작고. 그러니까 한센 같은 경우는 자마들이 중거리까지 충분히 통하는데 이제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장거리 좀 안 되는 모습이고, 그래서 한센 자체가 거리 적성이 짧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 레이스데이도 앞으로 뭐 그런 성격적인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자마들 뛰는 걸 보면은. 발굽도 너무 예쁘다. 제가 완전히 뭐 전문가처럼 못 보겠지만 발굽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얇은 듯 부드럽게 생겼는데 발은 또 엄청 빠르더라고요, 이 자마들이. 올해 지금 몇 두 정도 예약이 돼 있어요? 지금 한 70두 정도 돼 있는데
그것도 지금 계속 부킹은 들어오고 있는데 이미 커트 시켰습니다. 교배두수를 너무 많이 하면 얘한테 스트레스고 무리일 것 같아서 아예 커트를 시켜놓고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레이스데이 자마도 첫 자마군을 내년에 네, 볼 수가 있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경주로에서. 네, 맞습니다. 아, 근데 두수 자체가 많지는 네, 않을 많지 테고. 않습니다. 향후에 몇 년 후가 정말 레이스데이 자마들을 어떻게 뜰까 이거 보는 것도 되게 네, 흥미로울 맞습니다. 것 같아요. 아마 지금 현재 국내 민간 시스말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시스말 중에 한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레이스데이 자마가 체격이 그닥 크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 하더라도 뭐 마주든 조개사든 경마팬이든 작다고 그걸 굳이 단점으로 볼 일은 아닌 것 같네요. 맞습니다. 경주마로서 가장 이상적인 체형은 한 460, 70kg대. 그렇죠, 그렇죠. 역사적인 명마들이 그런 경우들도 많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추세가 바뀌다 보니까는 500kg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선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작은 거 아니고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사이즈면은 결코 경주마로서 나쁘다고는 할 수가 없죠. 다만 이제 조교사분들이나 마주분들이 부정에 좀 약하지 않을까 염려를 하는 거지. 그렇죠. 부담 중량에 조금 예민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이제 이게 레이스데이가 미국 내 자마들을 살펴보면 네. 티즈나우 계열하고 네. 결합을 해갖고 굉장히 좋은 자마들을 많이 엄마 생산을 쪽에 혈통이 티즈나우 계열이 잘 맞는다. 잘 생산을 많이 했는데 지금 네. 미국의 티즈나우 계열이 거의 국내에 다 들어와 있어요. 아, 커널전부터 시작해갖고 맞네요. 지몰로지, 네. 티즈 원더풀. 티즈 원더풀. 그러니까 미국에 딱 한두 빼고 다 국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종빈마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라서 저는 그거가 오히려 또 시너지 레이스데이와의 효과를, 배합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티즈나우 계열이 자마들을 크게 뽑아요. 보통 체격적으로 크게 뽑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필이 작다 하더라도 티즈나우 계열하고 결합을 한다면 결코 작게는 안 태어나지 않을까, 오히려 크게 태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요. 레이스데이에 지금 올해 교배료는 얼마인가요? 지금 800만 원입니다. 아, 그렇구나. 기대치가 반영이 돼 있네요, 벌써. 붙이고 싶어도 못 붙이죠. 아, 교배도수가 또 한정돼 있으니까. 어우, 너무 순하다. 근데 너무 네. 얌전한데. 근데 되게 얌전한 듯 하면서 되게 까칠하고 뭐라 그래야 되나, 되게 똑똑합니다. 기억력 좋고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영리한 말입니다. 되게 영리한 말입니다. 머리가 좋은 말. 네. 레이스데이. 레이스데이 이렇게 지금 교배하고 말 받으시면서 진짜 꿈꾸시겠어요. 이제 어떤 이제 꿈을 꾸고 계세요? 향후 몇 년도가 문제인데, 첫 해, 두 번째 해는 이미 교배두수가 몇 도 안 돼서 그때 자마들이 성적이 나오면 좋겠지만, 한 2년 정도 늦어지는 거는 이미 생산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늦어져도 꼭 기억해야 될 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목장에서 가장 많이 밀어주는 말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카우보이 올드 패션은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나기 됐죠. 때문에 네. 제가 할 도리는 다 했다 생각하고 지금은 트리플 라인하고 레이스데이에 더 매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머스키맨의 아슴을 위협할 가장 근접한 마필 중에 하나죠. 아, 그 정도군요. 아, 그래요. 정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수말 시장이 정말 이제 민간으로 다 이양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이전에는 이제 마사회에서 고가의 시수말을 구매해 와서 이제 무상 교배를 지원을 하고 이런 시스템에서 이제 민간 목장에서 정말 그보다 더 좋은 시수말들을 지금 많이 들어오면서 진짜 시수말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고무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도 트리플 라인을 봤지만은 이게 사이 오브 사이어로서 자리를 잡아야 그 경마 산업이 안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좀 계속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결국 이 더러브렛의 가장 더러브렛 사업의 어떤 꽃은 결국 이 시수말 사업이니까 그런 점에서도 상당히 재미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게 더러브렛의 꽃이기도 하지만은 저 입장에서는 쥐약이기도 합니다. 시즌말을 어떤 시즌말을 밀었냐에 맞아요. 따라서 맞아요. 그 목장의 운명이 왔다 갔다 네. 하기 때문에 그게 1년으로 끝나는 게 네. 아니라 2년, 3년을 가니까요. 그게 가장 꽃이기도 하지만 독약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꽃이 될 겁니다. 네.
그래요. 레이스데이 이 마주님의 이 성원에 힘입어서 꼭 유명한 말들, 닉스고 같은 말들 그런 말들을 좀 배출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파이팅, 파이팅.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가 돼요.